예, 오늘부터 V차트 콘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왜 하시죠? 주식 투자를 왜 하시죠?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죠. 아, 수익을 남기려고요? 선물.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될까요? 얼마만큼? 많으면 많이 쓰죠. 투자한 것보다 네. 그러면은 제가 기준일 때 많다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10%다, 50%다, 100%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기준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투자 방법 중에서 네.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저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금이 가장 3년 동안 가장 수익성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적으로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가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처음 증권시장이 개장 연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1983년도에 처음 개장이 됐어요. 1983년도에 지금 여기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그때는 지수를 100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1900 정도 되죠. 네. 1900 정도. 되는데 2011년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보통 우리 주식 얘기하면은 우상향한다라고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우상향한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상향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맞지만 이것이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상승했다가 이런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주기에 맞춰갖고 투자를 잘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처음 이제 주식시장이 오픈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시장이 열린 지가 지금 100년의 역사가 넘었어요. 100년의 역사가 넘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400년이 넘었어요. 4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과거를 왜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사극을 왜 보냐면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통찰력을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역사가 미국 증권시장,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식을 실제로다가 이 채권을 종이를 주고 팔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증권시장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거래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싶으면은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을 얼마에 사고 싶은데 그거 나한테 넘길 수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은 수익률을 봐갖고 넘기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래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더의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주식의 역사적으로다가 바뀌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주식 투자 이론을 만들었어요. 벤자민 그레이엄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면 1894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976년도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영향을 준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영향을 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에요.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대학도 나오고 이 사람이 쓴 책이 현명한 투자자, 증권분석 같은 책을 써냈거든요. 그래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오늘은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업체를 이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이 이론이 형성된 게 1930년도에서 1940년도에 형성이 됐어요. 이 기업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아직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론이 굉장히 정확하고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활용을 못 할까요? 왜 활용을 못 할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이론을 지금부터 80년 전에 정확히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런 분석 조건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월스트리트에서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 제가 알기로 한 10% 이내의 사람들만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대로 뭐 뒷대로 하면은 크게 손실 볼 일이 없거든요. 이득을 보면 이득을 봐야지.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에 사는데 누군가는 나 15,000원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사죠. 내가 10,000원에 사요, 주식을. 그러면 어떤 바보가 나도 10,000원이라는 가치를 모르고 샀어요, 그냥. 근데 어떤 바보는 나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 거야, 분명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요, 주식을 살 때. 근데 이거는 우리의 기대치일 뿐인 거예요. 심리적인 기대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분석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프린트물 보시면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제표라는,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2011년도 올해부터 갭에서 KIFRS라는 국제 회계기준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예전엔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 벤저민 그레임이 이제 얘기했던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이걸 뭐라고 하죠?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자기자본. 자기자본.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PBR이라고 하거든요. Price Book Value Ratio인데,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숫자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겠죠. 큰 게 좋은 건가요? 왜냐면 그만큼 자기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네. 사람들이 많이 좋게 가치를 가치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 좋게 평가하고 있다. 네. 사람들이 그걸 무형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 딱 3가지 기업이 나와요. 나쁜 기업. 나쁜 기업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나쁜 기업은 재무적으로 나쁜 기업은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좋은 기업. 또 다른 기업이 뭘까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있어요. 지금 이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의 예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이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투자자한테는. 자기자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건 제가 돈이 2억 원이 있습니다. 2억 원이. 근데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왔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저한테 있는 돈은 얼마죠? 1억 원이죠. 그죠? 1억 원이에요. 이게 자기자본이에요. 이 자기자본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재무대표를 보시면 이게 한국가스공사라는 회사예요.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그 가스 제조업체인데 오늘 현재 시가총액을 보니까 2조 9,909억 원이에요. 그리고 자기자본을 보니까 8조 2,00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0.36배가 나오죠. 0.36배. 이 회사는 지금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 가격에. 실제 가치 대비해서 3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사면은 이 회사는 3분의 1 가격에 사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여러분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살 때 100만 원짜리를 36만 원에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시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무적으로 분석했을 때 재무제표상에서 재무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PBR, 프라이스 북 밸류 레시오가 점점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회사다. 근데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1인 회사는 미국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미국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PBR이 0.1인 회사도 찾으면 나옵니다.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한 10배는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놓으면 주가가 2배 올라갈 거래요. 약 3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지리적인 디스카운트를. 그러면 보시면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재고자산이든 그 다음에 현금이든 유가 채권이든 뭐든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벤자민 그레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벤자민 그레엄은 이게 낮은 회사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낮은 회사에만. 이거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자기 자본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처리한 게 뭐냐면 비유동자산, 우리가 말하는 토지하고 땅을 빼고 여기서 여기 8조 2천억 중에서 토지하고 땅값을 또 빼요. 토지하고 땅값을 뺐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한 6조 정도가 나왔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6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PBR이 어떻게 되죠? 0.5가 되죠. 그렇죠? 0.5가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냐면 유동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은 없는 자산으로 쳤어요. 자산이 없다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시가총액으로 다 나눴을 때 일이 안 되면 매수를 했어요. 일이 안 되면. 그건 뭐냐면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현금만 다 모아도 시가총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땅하고 공장 다 빼고도 현금 유동성 자산만 시가총액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거저 죽는 거죠, 말 그대로. 거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면 내가 산 다음에 내가 살 때 사람이 살 때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강남에 현대 아파트를 60평짜리를 사는데 그게 시가가 지금 약 30억 정도 합니다. 30억 정도 하는 거를 만약에 15억에 샀어요. 다른 사람들은 30억 주고 사야 되는 거를 15억 주고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샀으면. 아니, 선생님들이 샀으면. 싸게 샀으면요? 네. 기분 좋죠. 그죠?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내가 그 회사를 싸게 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게 가치 투자입니다. 심한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결혼할 상대를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